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4일 태국 뉴스입니다. 지방도로국은 푸켓과 팡하를 잇는 도로 등 1,042개의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통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확포장된 지방도로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비가 내리거나 모래 등이 떨어져 있으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남부 3개 지방에 대한 비상령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따니와 얄라, 나라티와 지방으로 9월 19일까지입니다. 태국은 광견병이 돌고 있는 국가인데 올해에만 광견병에 걸려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지났거나 접종 이력을 모르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의 23개역 전노선 운행이 시작됩니다. 12일에만 이용객이 44,353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요금 징수가 시작되는데 크룸타이은행과 UOB은행의 직불 카드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방콕을 비롯한 37개 지방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다만과 타이만에는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발생하므로 소형 선박의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5세의 타나루비라는 학생은 자신의 SNS 학교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나룹은 학생인권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가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뜨리누 교육부 장관은 타나룹이 아직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시가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17일 돈을 빌린 후 찾아가지 않은 자산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이나 은제품, 다이아몬드와 보석, 고가의 부적들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웬만한 성인이면 은행으로부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소액을 빌릴 수 있지만 태국의 서민들은 직업이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방콕시 외에도 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당포들이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보다는 전당포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기 총리로 추대된 까오클라이 당의 대표인 피타 씨의 총리 취임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피타 씨가 소유한 방송사의 주주총회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피타 씨는 최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사노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피타 씨가 총리로 추대되더라도 국왕의 재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로 알려진 부총리는 낙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 대신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할 수도 있다고 과거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편 녹취록을 근거로 팔랑뿌라 차라땅의 루앙크라이 의원이 선관위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경제계에서는 피타 씨의 낙마를 염두에 두고 후임자를 찾아서 정치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당인 푸어타이당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선관위에 촉구하기도 했는데 잘만 하면 10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피타 씨의 낙마는 친군부 세력뿐 아니라 일부 야당들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관세국은 램차방 항구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밀수된 돼지고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밀수 돼지고기는 컨테이너 159개 분량, 총 4,313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태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밀수업자들이 대량의 돼지고기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어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 BTS 지상철 영무원으로부터 영상 촬영을 제지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회사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BTS 운영사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칙은 없지만 2019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고
상업적 용도로의 촬영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중고주택 거래가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국이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양도세와 모기지 수수료를 0.01%로 인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부동산 거래는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인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타운하우스와 콘도 순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버섯이나 쌀 같은 곡물을 한 바가지씩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상무부는 정확한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0밭에서 6만 밭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완납품공항 검역당국은 인도에서 온 여행객의 가방 안에서 동물의 가죽 60kg과 치아 140kg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인도인은 호랑이 가죽과 호랑이 이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동물의 사체를 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밭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14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54당씩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4월 19세 남자 배우가 남방에서 치앙마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을 상대로 남자 배우의 모친이 소송을 냈는데 남방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금고 2년과 벌금 4만 밭, 운전면허를 2년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를 일부 배상했다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줬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417만 밭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의 모친은 아들의 치료비로 현재까지 300만 밭 이상을 지출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며 배상 금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관광경찰은 파타야에서 불법 가이드 일을 하고 있던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발리아이 선착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던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는데 경찰은 중국인을 고용한 태국인 남성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관광 가이드입니다. 파타야에 위치한 호텔 수영장에서 44세의 인도인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3일 오후 8시 30분경 수영장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해 CPR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13일 푸켓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52세의 벨기에 남성이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은 사격장에 들어갔고 표적을 향해 한 발을 발사 후 곧바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이 자신의 SNS에 방콕의 마사지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 조서 등을 게시했습니다. 여성은 올해 초 2월 중국인 남성과 함께 카오산 로드 근처의 람보트리 거리에 위치한 태국 마사지점에 방문했는데 남성 마사지사가 자신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 여성은 대사관에 찾아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SNS에 이 사실을 공개했고 태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성 고객이 남성 마사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일 밤 아속의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일본인 남성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던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100만 바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아이폰, 맥북, 신용카드 등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잠든 남성을 깨워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했는데 술에 취한 남성은 이후 다른 택시로 숙소로 돌아와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자신의 소지품이 사라진 걸 알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신용카드가 2번 사용되었는데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영상을 조사해 용의자인 택시 운전사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일본인 남성은 19일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범인을 검거하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어 기쁘다며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푸켓 지방에서는 3,000명 가까운 설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얼음과 식수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바이러스나 세균 오염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조리시 청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75%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나머지 25%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콜나차시마에 위치한 한 차량 서비스 센터에 주차된 차량 엔진룸에 3m가 넘는 비단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에어컨이 시원치 않다면서 차주가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공이 보닛을 열었다가 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30분 만에 뱀을 포획했습니다. 논타부리 경찰은 방크로아이 지역에 위치한 콘도방에서 살인 혐의로 26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방 안에는 29세의 남자친구가 총에 맞아 숨져 있었는데 여성은 자신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숨진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사건 당시에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반부 폐수사국은 호텔 면허 허가를 대가로 10만 밭을 요구한 끄라비, 무양지역 구청의 고위 공무원인 42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아오낭에 위치한 호텔 운영자가 객실수를 늘리기 위해 허가를 요청해왔을 때 10만 밭을 가져오면 허가가 날 것이라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자이를 출발해 꾸라비로 향하던 여객용 승합차인 로뚜가 드랑지방에서 도로옆 전신줄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승객 3명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전자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콩깬 렁르아 지역에서는 48세 여성이 전 남편인 58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10년 전 이혼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지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여성에게 흉기까지 휘둘렀는데 여성이 남성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 발포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리람 사특 지역에서는 축사에서 풀을 먹던 소 6마리가 1시간 사이에 모두 숨졌다며 소주인이 지역 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인은 주변 들판에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거나 볏짚이나 옥수수를 먹인다면서 나머지 송나지 6마리는 멀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역 당국이 혈액 등 샘플을 채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국립공원이나 국유림에는 밀렵이나 벌목을 감시하는 산림경비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11년간 급여 인상이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직위에 따라 9,000바트에서 11,000바트 사이로 이 돈으로는 현재 같은 고물 가상황에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딴짜나부리 지방에서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6세 여아의 옷이 바퀴에 빨려 들어가면서 왼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해 오토바이와 관련해 다치는 어린이만 약 4만 명 정도로 이번 사고처럼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이 태국에서 매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제작사들이 옷이 바퀴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콕은 물론이고 몽촌 지방으로 갈수록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촌부리 경찰은 시라차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밀수 담배 11,880갑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소포를 X선 기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량의 담배가 들어있는 걸 우체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민국은 빠친부리 까빈부리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35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9명의 미얀마인들도 체포했는데 밀입국과 불법 체류, 불법 노동 등의 혐의였습니다. 이민국은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인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으로 도주해와 은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라탄이 이민국은 기한을 넘겨 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3명을 꼬사무이와 꼬팡안, 꼬따오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은 꼬사무이에서 34일 오버스테이한 48세의 독일 남성과 꼬팡안에서 36일 오버스테이한 37세 터키인 여성, 꼬따오에서 58일 오버스테이한 46세 독일인 남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